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회계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1장, 우리 이제 원가 관리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교재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편집 때문에, 다시 출간된 교재의 그 출판사를 바꿔서, 다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편집하게 다시 해서 교재를 다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곧 이제 다음 주 정도요? 그때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오늘만 요 프린트 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교재가 다 잘 편집돼 가지고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저는 항상 원가관리회계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효과 내기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가를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원가관리회계부터 회계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기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계산형 문제로도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원가의 분류, 그 요거에 대한 이제 구분 개념, 요걸 잘 물어보는데 시험에 나오게 안 나오길 떠나가지고 그 1장에 있는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원가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장이 당연히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 이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원가라고 나와 있죠. 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다. 자, 그래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희생이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원가란 경제적 자원의 희생, 그거를 우리가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희생, 이게 이제 왜 희생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회계 기념체계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경제적 자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회계 원리 때 공부했던 우리 상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상품 기억나세요? 그러면 상품에 우리가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초에 이 상품을 취득했을 때 지출한 금액, 그걸 우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다. 그 지출한 그 100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이 상품의 원가는 1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산 계상했다가 이게 이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현금 100원이라는 게 희생이 돼서 상품 100원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판매가 되면 그때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매출에. 그렇죠? 그래서 판매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경제적 자원이 유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희생된 자원의 원가가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100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라 하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희생인데, 현금 지출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아직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산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비용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가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가성이 있다는 거는 이게 자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계상됐다가 나중에 이 수익에 대응되는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우리가 원가성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가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잖아요. 자산의 취득 또는 비용으로 지출된 현금 등의 자원이다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원의 희생으로서의 현금 100원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이게 일단은 자산 계상됐다가 나중에 그 자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가에 대한 정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원가에 대한 분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제조기업을 공부합니다.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조기업. 자,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제조기업에서는 상기업과 다르게 상기업에는 없는 이제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기업을 얘기할 때는 상기업에서는 제조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조 활동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제조 활동, 소위 말하는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상기업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기업에서는 공장이라는 게 없어요. 이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상기업에서는 뭐만 등장하냐? 그냥 본사만 등장하는 거예요. 본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조 활동이 아닌 판매 관리 활동. 그렇죠.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 관리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제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조 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판매 관리 활동, 우리는 비제조 활동.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는 비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조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조기업은 이제 중요한 게 제조기업에서는 요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제조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요 제조 활동을 대상하고 요 제조 활동에서 결국 뭐라는 거냐면 제품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그 제조기업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의 원가를 계상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가회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공장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는 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조 원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제조 원가를 발생하는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자, 일단은 발생하는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원가의 형태하고 거기서 지금 이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뭐가 있냐면 재료비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투입 요소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 재료와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재료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재료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노무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원가라는 표현 써도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 재료 원가, 노무비,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원가들이 발생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데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거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그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제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원가를 우리가 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가 형태별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원가의 분류에 1번에 보게 되면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그랬죠. 지금 원가의 분류가 지금 거기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원가를 분류하는 목적에 따라서 원가의 분류되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한 목적의 상이한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원가도 우리가 다르게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에서는 자, 그 기능에 따라서 이 원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기능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제조 활동과 상기업에서는 이 제조 활동이 없었죠. 상기업은 요 판매 관리 활동 요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에서는 요 제조 활동과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판매 관리 활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판매 관리 활동은 요거는 비제조 활동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비제조 활동이 된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판매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요 장소를 우리는 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사.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본사. 그리고 요거는 비제조 활동.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매 관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요한 둘의 이제 차이는 자, 여기서는 이제 제조 원가, 예,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원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비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크게 세 가지,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제조 원가는 자, 일단 이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발생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산 계상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산 계상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판매라는 게 이루어지면 이때는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조 원가는 발생하면 처음 발생했을 때 발생된 원가를 일단은 자산 계상으로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이게 판매가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한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과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판매 관리 활동은 그렇지 않고 자, 얘는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발생 시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생 시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는 이렇게 좀 다르고 있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조 활동에서 원가는 일단 우리가 발생을 하면 뭘로 계상한다? 자산 계상한다. 자산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판매가 될 때 그때 이제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매된 원가가 비용 계상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자산은 우리가 이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제 회사의 자산으로서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은 이제 뭐 제품이 되겠죠. 완성된 그 재고 자산을 우리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되면 그게 이제 매출액 수익 발생하면서 그게 대응되는 매출원가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 활동은 얘는 발생 시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자산 계상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판매 목적인 재고 자산이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가를 우리는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고 가능 원가.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제조 원가는 일단은 우리가 자산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발생 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 계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고 불능 원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번에 보게 되면 제조 원가에 대한 3요소로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1번이 그 8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구분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지금 이 원가 형태별로
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목적이 뭐냐면 이 발생한 제조원가, 요 발생한 요거 제조원가가 결국 이 제조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요 제조원가를 통해 가지고 요 제조원가를 우리가 통해서 제품이라는 제조기업의 우리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냐면 여기 발생한 원가, 이 투입된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발생한 원가다, 투입된 원가. 이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결국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랬을 때 이 생산되는 이 제품 한 단위에 이 원가가 얼마인지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뭐가 어렵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발생한 원가가 예를 들어서 300원인데 이게 제품 생산한 게 3개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개당 1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도 계산해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그런 방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되는 제품이 종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는 생산되는 제품이 단일 제품이 생산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성격 종류가 다르면 그때는 뭐예요? 거기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성격도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각각 또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개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원가 계산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원가 계산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가 계산의 양대 산맥이 되는 거예요. 양대 산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에 우리가 배부하는 게 그게 원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거예요. 집계하고 배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개별 종합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기업마다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 방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크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이제 제품 원가를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생한 원가를 제품 원가 배부할 때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즉 원가 계산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를 크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한 원가, 그렇죠? 추적이 가능한 원가와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배부하는 게 원가 계산이 용이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비도 이 제품의 추적 가능한 원가와 그렇지 않은 거, 노무비도 이 제품의 추적 가능한 원가와 그렇지 않은 거, 제조간접비도 이 제품의 추적 가능한 원가와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면 원가 계산이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적되지 않거나 또는 추적하는 게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원가를 우리는 간접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재료비도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노무비도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 원가 이거 제조 간접비 또는 이걸 제조 일단 경비라고 얘기해요. 아직 간접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제조 경비 그렇죠? 일단은 나머지 모든 원가다 해가지고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 아니고 제조 경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 형태별로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 중에서 이제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와 추적 불가능한 또는 실익이 없는 간접 원가를 우리가 구분할 거다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제조 원가인데, 자, 이 제조 원가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 자, 먼저 재료비.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자, 주스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배 주스 있어요. 그럼 사과 주스에는 사과 한 개가 들어가고,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한 개 들어가고, 배 주스에는 배 주스 하나 들어가겠죠. 각각 종류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각각 그 한 개당 가격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과 한 개 100원.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사과 주스 한 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과 주스 한 잔에 들어간 재료비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 한 개에 개당 100원. 이게 바로 사과 주스 한 잔에 요 재료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뭐예요? 이건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량과 단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요 사과 주스 한 잔에 여기 투입된 사과가 몇 개냐? 한 개. 그리고 요 개당 얼마냐? 100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으면 이게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다. 자, 이거 오렌지. 자, 이게 200원. 자, 그러면 오렌지 주스 한 잔 만드는데 오렌지 한 개 들어가요. 추적이 가능하죠? 한 개. 얼마? 200원. 그렇죠? 예.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료비도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한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다 직접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재료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요거 이제 많이 우리가 사용할 거거든요. 이제 직접 재료비는 제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DM이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사과에도 어떤 뭐 향료가 들어가거나 그렇죠? 또 어떤 설탕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사과 주스에 들어가는 뭐 향료라든가 설탕, 또 오렌지 주스에 들어가는 향료라든가 설탕, 뭐 향료는 다르겠지만 뭐 단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탕, 이런 것들은 거의 추적이 불가능할 뿐더러 추적하는 게 실익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사과 주스에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그걸 추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가구 공장 같은 경우에 뭐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파가 있어요. 그러면 침대의 매트릭스는 그건 소파에 들어가진 않죠. 그건 침대에만 들어가죠. 그건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가구 공장 가구 만들기 위해서 어떤 뭐 나사라든가 못이라든가 본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추적하지 않잖아요. 또 추적해봤자 실익도 없는 거고. 자, 그런 재료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하는 게 실익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가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분류했는데, 자, 재료비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추적 가능한 재료비는 앞에다 뭘 붙이면 돼요? 직접.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간접.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무비도 이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자, 노무비는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추적에 실익이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는 우리가 직접이란 말을 붙일 거예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추적에 실익이 없는 거는 간접 노무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이게 노무비가 결국은 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공장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산직 노동자하고 관리직 노동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는 이분들은 시급을 받아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거야. 시간당 임금. 이 생산직 노동자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냐면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 그러니까 기술자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시급이 다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숭늉공은 미숭늉공보다 뭐예요?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시간당 임금을 받아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의 어떤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당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시간당 뭐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받고 관리직 노동자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분들은 생산직 노동자는 직접 생산 현장에 투입돼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관리직 노동자는 직접 생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연봉을 받아요. 연봉. 자기가 일한 시간하고는 무관하게 1년에 딱 정해진 계약 금액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공장에 있는 종업원의 급여를 일단은 공장 종업원을 생산직 노동자와 관리직 노동자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생산직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이분들이 제품 생산을 기여하는 거예요. 제품 생산.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관리직 노동자는 제품 생산과는 무관하게 그냥 공장 관리 활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농업이라는 거는 봐봐요. 우리 배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배가 뭐 화물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조선도 있고 군함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배 만드는 기술자가 이게 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술도 완전히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화물선에서 일하시는 요 화물선 요 생산직 노동자 기술자 요 분하고 유조선에서 유조선 만드는 기술자 군함에서 군함 만드는 기술자 다 각각 기술이 다를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시간당 임금도 다 다를 겁니다. 화물선 한 대를 만드는데 자 노동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시간 그 다음에 이 시간당 급여는 이 사람은 1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유조선 한 대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일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시간 그리고 유조선이 이거보다 더 뭐 만드는 게 까다롭다 그러면 기술자 시간당 2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이 될 수가 있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직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입을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각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가 대상인 이게 제품이 되겠죠? 각 제품별로 이렇게 투입된 시간과 임금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아까 재료비도 그랬잖아요. 재료비도 뭐 사과 주스에 사과 한 개, 개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수량과 이런 단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량과 단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료비든 노무비든 이렇게 각 제품별로 투입된 수량과 단가를 각각 구분해서 집계할 수가 있으면 그건 직접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직 노동자의 이분들이 결국은 제품 생산에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죠? 각각 자기가 일한 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우리가 추적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직접 노무비는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해가지고 DL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료비,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직 노동자야. 이 관리직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근데 그 관리직 노동자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자 쓰고. 자, 이분이 관리직 노동자인데 이분이 실제로 요 제품 생산에 투입돼가지고 자기가 일한 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리직 노동자도 급여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원씩 이렇게. 근데 이분도 결국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 급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직접 원가는 배부한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직접 원가는 직접 각 제품별로 부과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간접 원가는 이거는
직접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직 노동자의 급여는 어떻게 보면 이 제품과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간접 원가도 제품 원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각 제품별로 배부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받는 이런 그 급여, 즉 관리직 노동자의 급여는 직접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있죠? 제조경비. 그래서 제조경비라 하면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가 요소가 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 그러니까 제조경비란 거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를 우리가 제조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조활동에서의 다양한 경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이 제조경비도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면, 이게 직접 제조경비, 직접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요거는 우리가 간접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 경비. 그래서 이제 제조경비도 이렇게 이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 경비, 간접 경비 구분하는데 좀 주의할 점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에서 제조경비에 대해서 직접 경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게 이제 직접 경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거의 제조경비 이 전체를 다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간접 경비로 취급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상에서는 제조경비를 우리가 보통 간접 경비로 취급을 해요. 간접 경비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접 경비에 대해서, 제조경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외주 가공비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인 우리가 이제 추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언급이 없는 이상은 제조경비는 다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간접 경비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면 결국 우리 제조원가를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경비, 직접 경비 없다라고 가정하면 전부 다 간접 경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한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한 일단 직접 원가부터 하면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비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적 불가능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중에 간접 경비 있죠. 얘네들은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각 제품별로, 그리고 얘네들은 일종의 어떤 성격이냐면 모든 제품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뭐 가구 공장에서의 나사라든가 못이라든가 본드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책상에도 해당되는 거고 모든 제품에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노무비에서도 공장 감독자 경비는 공장 감독자는 뭐 우리가 화물선 만드는 데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에도 다 감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라든가 뭐 수도 광열비라든가 등등등 다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예요. 간접 경비라는 게 가장 얘네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공통 경비 성격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다 어떻게 한다? 한 군데다 다 모은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모아서 다 모아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이거 다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간접비 총액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원가 관리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원가 이렇게 우리가 그
직접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다루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이 직접비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원가 계산이 쉽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예요. 얘네들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품 생산에 투입된 그 수량과 단가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제조간접비의 이 특징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양한 것들을 다 모은다. 그럼 일단은 다양한 것들을 다 모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됐다. 다 모은다. 다 하나의 원가 집합. 이 원가 집합을 우리가 코스트 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풀장 들어보셨죠? 풀장. 풀장에 가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가 집합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정 제품에만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제품에만 관여되어 있는 거는 직접이에요. 예. 그렇죠? 이 직접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제품. 사과 주스의 사과, 오렌지 주스의 오렌지. 그렇죠? 특정 제품. 직접 마찬가지로 화물선 기술자. 그렇죠? 유조선 기술자. 군함 기술자.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게 직접이고 그리고 이 간접비는 어떤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원가 성격이냐면 공통원가 성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다 관여가 됐으니까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제품에만 관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제조원가, 그 다음에 제조활동이 아닌 비제조원가, 판관비를 우리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를 우리가 원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바로 뭐냐면 원가 계산을 우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했을 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가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고 이러한 제조간접비의 특징으로서는 제조간접비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원가 집합 다 우리가 이제 다 묶어서 관리하는 거다. 그다음에 공통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페이지에서 제조원가의 3요소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직접 경비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럼 요거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아까 전제한 게 뭐냐면 제조 경비에는 직접 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서 직접 경비로 또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제조원가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서 이제 누가 더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경비가 더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를 요걸 합해요. 요걸 두 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의 합계액을 우리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라임 코스트 이렇게도 얘기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합계액을 우리는 기초원가, 기본원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접 노비하고 요 제조간접비 합계액 색깔 좀 달려야죠. 요 직접 노비하고 요 제조간접비 합계. 이번에는 직접 노비와 제조간접비 합계.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재료가 투입이 되면 가공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바로 이 두 놈이에요. 얘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공 과정.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공 원가.
그리고 이 가공원가를 통해 가지고 재료가 제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공원가, 그 다음에 이거를 전환원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환원가. 재료가,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억해야 될 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합계액을 기초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비와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우리는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것도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컨버전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용어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교재가 이 원가 관리에게는 이거는 거의 요약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약식으로. 예. 이걸 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예, 내용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제조원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이 판관비. 그렇죠? 예. 그럼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부하기 전에 일단 3번부터 먼저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2번을 알 수가 있으니까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하고, 직접 원가는 특정, 그렇죠? 특정 원가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조기업이니까 특정 제품에만 관여되는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정 제품에만 관여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수량과 단위당 원가가 구분이 되면 그게 추적이 가능하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추적 가능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간접재료비, 간접노비, 간접경비. 그렇죠? 이걸 다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제조간접비의 특징으로서는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가 집합, 묶어서 관리한다. 공통원가의 성격이라는 거. 요 세 가지 특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 가능성을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했어요. 4번은 자산화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제조원가는 일단은 자산 계상된다고 그랬죠? 자산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재고 가능 원가. 그런데 여기 판매 관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산화되지 않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된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가 비용 처리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얘는 재고 불능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요거는 이제 관리회계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관리회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관리회계가 뭐냐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예요. 그러면 의사결정 시에 고려되는 원가를 관련 원가, 그렇지 않은 거를 비관련 원가, 그 다음에 성과평가 시에 통제할 수 있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를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뒤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원가회계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따로 자세하게 공부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바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죠? 자, 요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딱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첫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우리가 제조원가를,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쭉 보면 제조원가를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네. 일단 이 제조원가라는 거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세 가지로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데, 그럼 원가 행태라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조업도와의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 총액의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이제 원가 행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원가 행태라는 걸 일단 요거부터 이제 먼저 기억을 하세요. 조업도와의 관련성에 따라서.
그럼 조업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이 총 원가가 원가 총액이 그렇죠? 원가 총액이 증가하는 원가도 있고 감소하는 원가도 있어요. 그런 원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자,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조업도하고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 네. 여기다 써요. 이게 저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 감소에 따라 가지고 원가 총액이 원가 총액 총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증가 감소하면 이거는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업도가 증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원가가 이게 항상 일정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업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소한 이제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제 조업도라는 게 등장했어요. 조업도. 이제 그럼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업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조업도. 자, 조업도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공장에서 일을 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조업을 많이 했다.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측정해야 되는 어떤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업도라는 그 의미는 일을 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일을 한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일을 한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보통 이제 공장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노동집약적이다, 자본집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뭐 자본집약적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기계장치를 가동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을 한 정도를 측정을 할 때 노동집약적인 그런 기업에서는 일을 한 정도를 뭘로 측정하는 게 타당하냐면 그 생산직 노동자, 그렇죠? 생산직 그 노동자가 일한 시간이 타당하겠죠. 노동시간, 노무시간. 그러니까 노무시간이 막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조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 생산직 노동자가 받는 급여가 증가하는 거. 그렇죠? 이건 시간의 개념이고 이제 금액으로 이제 노무비, 직접 노무비. 그러니까 직접 노동시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생산직 노동자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직접이 붙겠죠.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무비. 그렇죠? 예. 또 자본집약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시간 같은 경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업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요 세 가지는 좀 공통점이 뭐냐면 투입 요소 관점이에요. 이건 투입 요소. 투입 요소 관점에서의 조업도. 그런데 산출 요소의 관점에서 조업도도 있어요. 산출 요소가 바로 뭐냐면 결국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량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일을 많이 한 거고 세 개가 더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생산량 이런 것들 산출 요소. 그 다음에 판매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산출 요소에서의 조업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업도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조업도라는 거는 공장, 그렇죠? 네,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뭐 이 제조기업에서 전체로 보면 이 제조기업 전체로 봐도 돼요. 제조기업 전체에서 우리가 일을 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우리 제조활동에서는 요 이제 공장이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주로 선택되는 게 직접 노무시간, 노무비, 기계시간, 생산량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또는 뭐 판매량 이런 것들이 바로 조업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요 관계를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업도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 감소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가 감소하는 이런 비례 관계를 갖는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원가를 우리가
변동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가를 변동원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가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변동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업도 증가 감소에 따라서 총원가가 일정한 거, 무관한 거, 이런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가를 우리는 고정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거. 자, 그러면 결국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변동이라는 거하고 고정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잡았는데, 얘는 조업도 증가 감소에 따라서 총원가도 증가 감소하고, 이거는 조업도의 증가과 상관없이 총원가 일정한 건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그럼 이제 제조원가 중에서 이 직접원가는, 이 직접원가, 이게 변동이 될 거냐, 고정이 될 거냐? 이 변동원가가 될 거냐, 고정원가가 될 거냐? V가 베리어블 해가지고 우리가 변동, F는 픽스드 해가지고 고정. 이게 이제 변동원가가 될 거냐, 아니면 고정원가가 될 거냐? 이제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노후비도 이게 변동원가가 될 거냐, 아니면 고정원가가 될 거냐? 제조간접비도 변동원가가 될 거냐, 아니면 고정원가가 될 거냐? 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접재료비는 변동일까요, 고정일까요? 직접재료비는. 자,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주스에서 사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업도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주스 한 잔 만드는데 노무 시간 1시간 걸린다. 또는 뭐 우리가 생산량으로 봐도 되겠죠. 한 잔, 두 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조업도 생산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과 주스 한 잔, 두 잔 생산하게 되면 사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씩 늘어나죠. 100원, 200원, 300원. 즉 조업도가 한 개, 두 개, 세 개, 원가 100원, 200원, 300원. 자, 따라서 직접 재료비는 고정비가 아니라 무슨 비가 되는 거야? 변동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자, 따라서 이제 변동원가, 직접 재료비, 변동원가 되는 거야. 직접 노후비, 자, 이건 이제 변동원가, 고정원가 아니에요? 직접 노후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화물선, 자, 화물선에서의 그 기술자, 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임률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예, 시간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 한 대 만드는데 뭐 1시간 걸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럼 배 한 대 만드는데 1시간, 임률 100원. 그럼 2대 만드는데 2시간, 임률 2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는 무조건 다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는 이거는 그 제품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거고, 제품이 생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가 총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직접 노후비도 변동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까다로운 게 이제 바로 누구냐면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제조간접비는 변동이다, 고정이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거는 좀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제조간접비의 특징으로서, 자, 아까 제조간접비의 특징으로서 항목이 다양하다고 그랬거든요. 항목이 다양하다. 그럼 제가 제조간접비 항목 몇 개만 써볼게요. 자, 간접재료비, 예를 들어서 간접재료비 항목이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간접재료비, 간접 노무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이런 것들. 하여튼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간접 재료비. 자, 우리가 조업도를 생산량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과 주스든 오렌지 주스든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우리 간접 재료비에서 아까 뭐 얘기했냐면 설탕 얘기했잖아요. 설탕. 설탕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생산할 때마다 투입되는 거니까.
그게 물론 어떤 제품에 직접적으로 이게 수량과 단가는 구분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뭐예요? 간접 재료비도 일단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원가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간접 노비 아까 뭐 했냐면 공장 감독자의 급여거든요. 공장 감독자의 급여는 이 사람이 1년에 연봉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공장에서 설령 사과 주스가 한 잔이 생산 안 되든 이 사람은 연봉 1,000만 원이 발생하는 거고 2잔, 3잔, 4잔, 5잔 생산돼도 연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 속하는 거야. 아까 간접 재료비는 여기에 속했지만 감가상각비, 공장의 감가상각비. 자, 예를 들어서 공장 감가상각비 우리가 나중에 재무회계에서 공부하겠지만 공장 감가에서 공장을 내가 취득하면 이제 공장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어요. 회계원리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장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정액법으로 1억이다. 그러면 한 개 생산하든 2개 생산하든 3개 생산하든 그냥 그대로 1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광열비는 이거는 당연히 공장의 가동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수도광열비도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학원에 보면 우리 간편 공부하게 되면 자, 오늘 회계학이지만 그렇죠? 네, 뭐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그 부동산학 원론도 있고 법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의 제공하는 이 제품 회계학 강의, 경제학 강의, 부동산학 원론 강의 그렇죠?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재료는 없고 자, 직접 노비가 바로 뭐가 될까요? 강사예요, 강사 임금. 그렇죠? 시간당. 그렇죠? 시간당, 만약에 회계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만 원을 받아요? 실제로 아닙니다. 시간당 100만 원. 그럼 만약에 회계학 강의가 한 강좌가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회계학 강좌의 직접 노비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장 박사, 장성호 박사는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 가정을 해볼게요. 100시간을 해야 돼요. 시간당 10,000원인데 1,000시간을 해야 돼요. 한 강좌 1,000시간 동안 강의하고 1,000만 원. 장박사 이사실 하면 저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친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직접 노비죠. 이게 바로 이 강사료는 직접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강의당.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요 강의실을 쓰고 있으면 여기 전기세도 나올 거고, 요 강의실 이 건물에 대한 임차료도 나올 거잖아요. 근데, 자, 조업도를 우리가 강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조업도 강의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강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전기세, 증가하겠죠? 불 켜놓고 강의할 거니까. 강의 안 할 때는 꺼지잖아요. 그럼 이 전기세는 강의 시간에 비례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차료는 어떻게 돼? 임차료는 강의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자, 이 강의 시간 같은 경우에 이 전기세하고 이 임차료가 바로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이 학원에서의 원가 우리가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데 제조간접비지만 전기세는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고 임차료는 조업도하고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제조간접비는 이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는 그렇죠? 일부는 예를 들어서 간접재료비라든가 수도광열비 얘네들은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간접노비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는 둘로 나눠야 돼요. 제조간접비는 이게 전체가 다 변동이다 또 전체가 다 고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조간접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변동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우리 제조원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데 자, 제조원가 중에서의 제조간접비는 변동과 고정비 성격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변동제조간접비 그다음에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가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추적 가능성 여부하고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원가관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업도에 따른 분류에 따라 가지고 조업도에 따른
이 조업도 변화에 따라 이 원가 총액의 변화가 바로 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건데 그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변동원가. 그렇지 않고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가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고정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업이 변동제조간접비는 우리가 변동원가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묶어서 제조원가 중에서 변동원가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변동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종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얘 고정제조간접비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고정 제조간접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제조원가 그러면 이제 누구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변동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제조원가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고정제조간접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원가 행태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판매 관리 활동에서도 우리가 변동비하고 고정비 성격이 이제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 활동은 제조원가가 아니죠.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 본사에서 발생하는 원가죠. 본사에서 판매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관리비도 성격이 크게 두 가지,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영업사원들의 급여 있죠. 영업사원들의 급여.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성과급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팔 때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은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성과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업사원의 급여는 뭐예요? 판매량이라는 걸 우리가 조업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판매량에 따라서 그 원가 총액도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영업사원의 급여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변동 판관비.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있죠. 광고 선전비. 물론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망하는 기업이 있겠어요? 없겠죠.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즉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업도하고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광고 선전비가 바로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정 판관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판관비도 판매량을 조업도로 봤을 때 그 판매량이 비례하게 발생하는 변동판관비와 판매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판관비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양가로 1, 2, 3번 기능, 원가 행태,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4번에 자산화 여부.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2번과 3번이에요. 변동비와 고정비의 분류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분류를 각각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와 그 다음에 비제조활동에서의 판관비에서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어디냐면 바로 제조원가 부분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우리 9페이지 요거 그 2절에 그 원가의 분류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제조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